오늘 11월 마음이음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오늘 라이프오프 대표님이신 조성돈 목사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코로나가 오래 가네요. 예, 정말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모르고 우리가 시작을 했다가 참 많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방역 우리가 2단계 이제 이르렀지 않습니까? 방역 2단계면 얼마 전까지 1단계만 해도 살만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단계 때 영화표도 영화 이렇게 돈 지원해줘가지고 싸게 영화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숙박대전 그래서 호텔비 지원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어젯밤엔 청주에 교수들 세미나 가서 4만원 할인받은 걸로 잘 지내고 그 1단계만 해도 지낼만 하다 했는데 2단계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청주에서 올라온 길인데 서울은 공기가 다르네요. 예,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내내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좀 풀리다가 또 이게 갑자기 또 이게 2단계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격상되고 이러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봤는데 5월 달에 조사를 할 때만 해도 경기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19%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시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될 사람, 재모니터링 한다는데 살펴봐야 될 사람들이 한 75% 됐고, 도움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한 6% 정도 됐답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들이 한 6% 정도 됐다. 근데 8월 말에 이걸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19%였던 그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19%에서 29%로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뭐 대책이 없으면 좀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사람들이 67%, 오히려 좀 줄었고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혀 뭐 혼자 놔둬도 잘 살 수 있겠다는 사람들이 6%에서 4%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명 미치고 50명 미치고 6월 달만 돼도 심지어 그때는 10명 미만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나았을 텐데 8월 달에 이제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힘든 거죠. 원래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그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스스로 좀 놀랐었는데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하시는 분이 권준욱, 저희 자살 담당했던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이죠, 제가. 우리 그 유가족 행사 때도 와가지고 인사말 하시고 이러시던 분인데, 재밌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아는 분이 자주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분 나타날 때마다, 나 아는 사람은 나오네. 이러고 자세히 봤어요. 근데 지난 9월이었는데, 이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년 추석 때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취지가.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올 추석을 지나야 되는데 내년 추석이라니 저분이 실수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년 추석이라도 우리가
잘 모을 수 있으면 다행인 수준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긴 세월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에 있는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이 생각하다 갑자기 내년 추석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뉴욕에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라는 데가 있대요. 뭐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인가 봐요.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여태까지 극장 문을 못 열었는데 오페라 하우스를 못 열었는데 앞으로 1년 후에 재개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1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달 뒤, 일주일 뒤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막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미국 분들은 통이 큰가 봐요. 1년 뒤나 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 오래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백신을 만든 데가 화이자지 않습니까? 미국의 화이자라는 회사인데 이 기술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인 기술은 독일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온텍이라고. 그 회사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 대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겨울이나 돼야 1년 지난 다음에 내년 겨울이나 돼야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지낼 정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우리들이 일상을 지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내년 겨울쯤이나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먼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달 뒤, 두 달 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라는 걸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한 2, 3주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하자 그랬는데 지금 뭐 그야말로 2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다시 대면 예배 좀 모이다가 또 이제 못 모이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가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이걸 풀었다가 다시 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쭉 갔으면 그래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걸 넘어갔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루하루가 고비인 것 같아요. 저는 그저께부터 48시간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 그 교환학생으로 갔던 저희 아들이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기숙사에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지 친구라고 큰일 났다고 나 한국을 들어가야겠다고 병원을 가도 한국에서 병원을 가야지 여기선 병원도 안 데려다 준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새벽 2시 30분에 확진이 아니라고 음성 나왔어요. 검사 공항에서 음성 나왔는데 그 시간까지 얼마나 정신없이 우리가 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이런 일을 계속 겪겠죠. 계속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편히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자꾸 요 앞에다 희망을 두고 요 희망을 바라보면서 요번에 또 넘기고 또 하나 넘기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등산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가지고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말 지쳤을 때 앞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얼마 남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왔어요. 그러면 다 왔나 보다 그러고 있는 힘 해가지고 또 올라갔는데 끝이 아니에요. 또 열받아가지고 또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마 남았어요? 물어봐야죠. 뭐라고 대답해요? 다 왔어요. 두 번째 그러면 힘을 내서 고개를 하나 넘었는데 여태 고개예요? 그때는 어때요? 쫙 좌절이 돼요. 이것만 넘기면 될 줄 알고 이번 달만 두 번째 달만 세 번째 달 그러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실은 코로나 블루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마음을 가졌으면 됐을 텐데. 최근에 수도권 20, 30대 여성들의 자살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일 큰 화제, 대책 뭐 이런 거가 지금
필요한 구석인데, 실은 뭐 숫자로는 그렇게 제일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늘어나는 그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자살을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회의를 가보니까 20대 여성들이 자살이 많이 늘었어요. 20대 여성들이 자살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 국무조정위원회에서 그 비서관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자문회의를 갔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결론은 이제 소외된 거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이 경쟁 사회에서 버틸 수가 없고 혼자서 집 독립해서 살았는데 이제 회사 잘리고 이러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안 되니까 하나씩 잘라야 될 텐데 누굴 먼저 자르겠어요? 20, 30대 미혼 여성이 1순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요 나이 때 여자들은 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보다 나아요. 공부 잘하잖아요. 저희 딸이 28인데 얘가 고등학교 갈 때만 해도 얘 하는 얘기가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 여학교 안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학교를 가면은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리하대요. 남녀 공학을 가야 남자애들이 밑에 쫙 깔아주기 때문에 내신도 오른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자는 상대라고 자기의 상대라고 생각을 안 해요. 밑에 깔아놓고 생각을 하지 자기 상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를 나와보니까 뒤집어지거든요. 이런 소외감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 대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무슨 대책을 얘기를 했느냐. 그 힘든 사람들은 그 회사 잘리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농촌에 한 달 살기, 1년 살기 보내라. 리틀 포레스트라고 영화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회사 임용고시 안 되고 막 힘든 아가씨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아가씨가 시골에 가가지고 고향집 가가지고 한 달만 있다가 와야지 그러다 1년을 산 얘기인데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하기를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뭘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궤도에 밀어넣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빼는 게 낫다. 코로나 이 시대에 다시 그 경쟁 속에 넣는다고 되겠느냐. 오히려 우울증이 더하지 않겠느냐. 좀 길게 보자. 길게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이제 내려놔야 될 때다. 최근 요즘 이제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스톡데일의 모순이죠. 스톡데일의 모순이 한국말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톡데일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 미국 해군의 장교였는데요. 포로로 잡혔어요. 베트남군한테. 우리식으로 하면 베트콩이죠. 베트콩한테 붙잡혔어요. 포로 생활을 7년 반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단기적인 희망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늘 잡혀있다 그러면 요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거야. 어떻게든 우린 풀려날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안 풀려나는 거죠. 다음 부활절 때 우리는 풀려날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안 풀려나는 거죠. 다음 추수감사절 때 우린 풀려날 거야. 얘기를 하고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안 풀려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희망을 가지고 고비만 어떻게 넘겨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는 않고요. 우리가 풀려날 건 풀려날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투쟁을 해야겠다. 베트콩하고 포로 가운데 싸워야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장교로서 그 역할들을 한 거죠. 우리가 무슨 포로 영화처럼 그런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독방에 4년을 갇혀 있었대요. 90cm
270cm 이 조그만 데 갇혀가지고 4년을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무슨 모순이냐? 희망의 모순이다. 희망을 가지면 이 고비를 넘기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단기적인 희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 고비를 넘기지도 못하고 끝내 큰 희망마저도 잃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거짓 모든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바벨론에서 홀랑 뜨다가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민족 대이동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내 땅에서 포로를 살아도 힘들 텐데 나의 점령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포로를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희망이 있어야지. 이사야서에 보면 그 희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장막터를 넓혀라. 오히려 집을 잘 짓고 잘 살아라. 너희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이 포로 생활을 잠시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먼저 잘 살고 자손을 번성케 해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로기를 7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후년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생활을 임시로 살았다면 70년은 허송세월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은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성전이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기억했어요. 말씀을 수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집대성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정리가 이 포로기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을 때 옛날에 왕실이 훌륭하고 성전이 훌륭하고 했을 때 못 이루었던 것을 포로기 가운데서 말씀을 모읍니다. 흩어져 있던 말씀의 두루마리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구약 성경을 이루어 나가고 예언서를 정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말씀 중심의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옛날엔 왕가와 제사장들의 종교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를 바꿔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의 조건은 뭐냐?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인데 이건 뭐냐?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없애버렸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 남성 누구든지 자기가 성경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이걸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고 해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잠깐만 참다가 가면 된다.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포로기 70년조차도 이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운데 자기 할 일들을 감당하니까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역사는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제 일주일 한 달짜리 계획표는 이제 버립시다. 1년짜리를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독일에 유학을 했는데 유학 생활이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빈민처럼 사는 거죠. 뭐 수익이라는 게 없고 부모님한테 뭐 넉넉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참 하층 생활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으로서 가족들도 있고 사니까. 그러면 이게 절로 욕이 나옵니다. 아, 독일 놈들이 나를 박대하는 것 같고 차별하는 것 같고 공부하는데도 힘들고 막 그래서 맨날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독일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느냐?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7년이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한 해가 넘어갈 때쯤 제 생각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때쯤이면 이제 한국에서 명절 때가 되면 외국인들 노래자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쫙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아, 한국이 제2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나 한국 너무 좋아요.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독일에서 7년이나 살았는데 독일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계속 미워만 한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공부를 악착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한국 가가지고 교수해야지 뭐 이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넓어지니까 독일 생활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갈 줄 알고 그 다음에 친구도 사귈 줄 알고 독일 친구도 사귀고 독일 주류 사회에 저도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 독일 교회 이제 그 간부들하고도 좀 사귐도 갖고 집회도 열고 뭐 이런 걸 가능해진 거죠. 제가 풍성하게 누리다 왔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이 23살에 가서 13년을 살았거든요. 20, 30대를 내가 이렇게 보내서 되겠는가. 20, 30대가 내 인생에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겠는가. 너무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하는 건 좋은데 성격은 버리지 마라. 네. 공부 잘하는 애들 치고 성격 좋은 애 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성격 안 좋습니다. 안 좋아야 공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격 좋아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얘도 도와주고 쟤도 도와주고 그러면 공부 못합니다. 성격이 독해가지고 내 것만 쫙 이렇게 해야 공부를 빨리 하고 잘하죠. 근데 독일식 공부라는 게 도제식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교수하고 1대1입니다. 누구랑 같이 안 합니다. 우리처럼 수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방 안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책만 보는 겁니다. 10년을 그렇게 보면은 죄송한 표현인데 약간 이제 정신 상태가 흐려집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 와가지고 좀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아니면 몸이 건강을 해치거나 뭐 이렇습니다. 저는 후배들 오면 성격은 버리지 마라. 편하게 가져라. 이 생활이 너희가 10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그냥 공부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젊은 날의 좋은 추억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요즘 결론적으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어제도 이제 지방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목회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온 건데요. 이 바이러스라는 걸 보면 재밌습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세포보다도 훨씬 작대요. 우리 세포가, 몸의 세포가 조그만 게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근데 그 세포보다 작대요. 어느 정도 작냐? 세포가 축구장만 하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축구공만 하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세포도 안 보이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작다니까 얼마나 작아요? 이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자족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건 항상 다른 생물에 붙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물을 해하고 빨아먹고 이렇게 해야 사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걸 생물이라고 봐야 되느냐? 볼 수 없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미물이에요. 근데 얘네가 원래 박쥐한테 살았는데 인간한테 온 거죠. 새로운 숙주를 찾은 겁니다. 새로운 먹잇거리를 찾은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박쥐를 맨날 먹다가 인간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퍼진 겁니다. 지금 이게. 신난 거예요. 얘네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 지혜로워요. 자기네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인간이 죽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활동을 합니다. 인간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옛날에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메르스도 정식 명칭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얘네들은 백신이 있을까요? 여긴 백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없어요. 이게 사그러들어서 풍토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요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백신은 만들고 있는데 사그러들지 몰라요. 옛날처럼 많이 위험해지지가 않았죠, 요즘은. 예, 요즘은 죽는다는 소리가 좀 적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런 미물도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지금 공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미물보다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길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 시기를 잘 이겨서 모두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여기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